그리고 질문이 그것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금리 왜 오르냐, 결국에는 그 금리가. 계속 위험자산 시장으로 투자하면 이 채권이라는 거에 대한 투자가 줄잖아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사실 계산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요. 반대예요. 채권 이자율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의 이자율은 올라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쉽게 생각해서 채권 투자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권 내가 대출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매력을 뿜뿜하기 위해서 저는 이자 더 드립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이해가 쉽죠? 재밌죠? 결국 주식시장의 화랑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부추겨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니까 채권에 돈이 안 몰려서 금리 상승이 이뤄져요. 결국에.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뭔지 이제 맥을 짚어드리자면, 이 코로나라는 악마가 회복이 아직 안 됐죠. 고용, 소비 지출을 막고 있잖아요. 외출을 힘들게 하고 그거를 저해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돈을 부양책을 막 뿌렸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강제로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부양책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 리밋이 걸렸어요.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 부양책을 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 오겠죠. 금리 상승이라는 게 도달하기 전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경제 회복이. 아시겠어요? 지금 이 외에 그럼 돈을 무조건 풀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에 눌린 이 경제를 살리려고 부양책을 펴긴 하지만 이 부양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부각되는 물가 상승률 2%를 훨씬 상회해서 지속적으로 완전히 상승하게 되면 부담된다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그거랑 금리 상승이라는 이 시장 상황상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게 결국에 진짜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이자, 시장 금리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자율이라는 게 오르기 전에 경제 회복이 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백신도 빨리 확 전체 인구의 85%인가요? 90%인가? 85%인가? 그 정도가 접종이 돼야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맞은 사람 말고 안 맞은 사람들이 다시 맞은 사람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계속 전이되는 것을 막고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부양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중요한 거고, 방역을 안 하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게 어불성설인 게, 이 무제한으로 시간을 놓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양책이. 저 부양책이 부작용이 잘못 나타나면 다시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심연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그래서 이제 부양책뿐만 아니라 방역의 중요성은 뭐 수백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고요. 전문가들이, 심지어 경제 전문가들도. 혹여 운이 좋게 혹자의 말대로 특정 국가들의 부양책을 무제한하게 해도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죠.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믿고 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골로 가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 막 이런 거 오고 막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다. 남들한테 A라는 사람한테 예금을 받은 다음에 B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A라는 사람한테는 예금 이자를 1%를 주고요. B한테 대출을 해주고 나서는, 대출은 이제 은행 쪽이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을 땐 3%를 받아요. 일부러 좀 과도하게 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에요. 막 엄청나게 화랑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도 주식 투자할래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22조 원 뚫었죠. B2 22조 원까지 이제 막 갑니다. 대출을 사람들이 막 받아가요. 주식 투자.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원이든 뭐 은행 경영진이든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투자하겠다고 빚을 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 상태에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빚을 내서 가져갔는데, 증시가 떨어지면 저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 지금 주식하겠다고 돈 빌려간 거잖아. 당연히 못 갚죠. 파산이거나 내가 빌려준 돈의 일부만 받거나, 즉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익원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금해준 사람 돈에서 온 거잖아요. 예금해준 사람이 돈 꺼내가겠다라고 하면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예금은 원금 보장이죠. 사계절님 못 갚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못 갚아요. 근데 지금 은행의 자산원은 어디예요? 자산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금에서 온 거잖아요. 예금은 꺼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은행 돈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 돈. 그만큼 손실이에요. 대출해준 돈 못 받고 펑크 나고, 예금한 사람은 돈 꺼내겠다라고 하는 순간은 무조건 펑크잖아요. 근데 일단 어려우니까 예금은 제끼고 대출해준 부분만 봅시다. 근데 은행 업하는 사람들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있는 곳이 은행 저 위에 계시면 이거 몰라요? 지금 빚
내가 아는 사람들 거기다 사유를 뭐라고 적든 거기다가 제가 뭐 뭘 필요해서 적든 지금 바보예요? 주식시장 저러고 부동산 시장 막 오른다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뻔하잖아요. 갑자기 대출금이 늘어나면 사유서에 뭐라고 적혀있든지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증시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자산 투자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부터 신경을 쓰죠. 어떻게 신경을 써요? 대출 줄여라. 흔히들 경제기사에서 나오는 말로 옥죄라. 은행이 죽고 싶지 않으면 해야 돼요. 왜? 자산시장은 무한히 오를 수 없으니까. 무한히 대출해줬다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시장의 금리가 오를 때는 은행은 안 올릴 이유도 없어요. 같이 따라 올려요. 그리고 창구에서는, 대출 창구에서는 신규 대출을 점점 안 해주죠. 위험하다라고 점점 생각이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점점 옥죄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대출해준 사람들이 펑크 낼 가능성이 올라가는 데라는 뜻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나서서 야 니들 너무 함부로 대출해주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은행도 싫어할 이유는 없죠.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면.